비트코인 내 손 안에 불러듣고 쭉 어렵진 않네. 리눅스가 알고 연결하면 한 번에 클릭 끝이 나네. 스크립트 하나 다운받고 실행하면 준비 완료. 컨트롤 풀크롬까지 모두 다 오케이 문제 없어. 딸깍 불러도 완성. 딸깍 걱정은 없어. 코어 순정 그대로 자유롭게 달려가. 타임체인 검증하며 다중난 꿈을 지켜내. 번거로운 설정 없이 비트코인 널 지킬게. 스크립트 하나 다운받고 실행하면 준비 완료. 컨트롤 풀크롬까지 모두 다 오케이 문제 없어. 딸깍 불러도 완성. 딸깍 걱정은 없어. 코어 순정 그대로 자유롭게 달려가. 타임체인 검증하며 다중난 꿈을 지켜내. 번거로운 설정 없이 비트코인 널 지킬게. 스크립트 하나 다운받고 실행하면 준비 완료. 컨트롤 풀크롬까지 모두 다 오케이 문제 없어. 딸깍 불러도 완성. 딸깍 걱정은 없어. 코어 순정 그대로 자유롭게 달려가. 겁력 없는 세상 속에 우리의 모두가 빛나네. 딸깍 한 번이면 돼. 비트코인은 계속돼. 딸깍 딸깍 미래를 향해. 딸깍 딸깍 자유를 위해. 둘 너드로 함께 가. 모두 딸깍이 왔대. 네, 비트 딸깍이 노래 잘 들으셨나요? 실제로 제가 실행되는 한 방에 노드가 실행되고 풀크롬까지 동작하는 그 화면을 녹화를 했고, 그 녹화한 시간 정도에 맞춰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좀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제가 설치한 그 노드 딸깍이를 가지고 설치한 이쪽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에 있는 게 그 지금 비트코인 코어 동기화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이 풀크롬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은, 아래 두 개는 그냥 모니터링 도구를 띄워놓은 겁니다. 터미널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뭔가 좀 사이버틱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화면이죠.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커서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코드 어시스턴트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아이디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드로이드 H4라고 하는 기기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장난을 지금 치고 있는데, 코어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일렉트럼을 원래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를 가지고 돌려보긴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일렉트럼을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맘 잡고 일렉트럼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도움을 제가 받은 곳이 바로 셀프 카스타드님 노션입니다. 그래서 셀프 카스타드님 노션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할 때마다 계속 이걸 복사 붙여넣기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너무 귀찮은데, 여러 번 하기엔 너무 귀찮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리눅스에 보면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스크립트 기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명령어를 배열을 하면 그냥 한 방에 쭉쭉쭉쭉 순차적으로 설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쉘 스크립트를 만들지도 모르는데 이 커서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걸려서 만들었고, 너무 기쁘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뭐 어떤 권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을 이렇게 쭉 받고요. 권한을 받고, 그리고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조치에 이 apt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기본적으로 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사전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여기다가 다 미리 설치를 한 번에 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시라든가 나노, 네툴즈, JQ, 토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설치를 해 놓으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를 만들어서 각종 파일들을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를 생성하게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코어를 먼저 다운로드 받는데, 일단 이게 위조가 됐는지 위변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 설치 파일 이외에 검증하기 위한 설치 파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파일까지 이 다운로드를 이렇게 한꺼번에 쭉 받는 그런 명령어를 내려놨고, 중간에 멈춰지게 되면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이 대시 C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어서 다운로드 받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다운로드 받기 해놓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PGC 서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쭉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 체크썸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압축 해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초기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실행을 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자동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데, 요 생기는 것 이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재설치할 때 뭐 이럴 때 스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생기고 나면 디렉토리가 생겼는지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몬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코어를 실행시키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시킨 다음에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대시 CLI get blockchain info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 비트코인 코어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타임체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걸로 확인해서 잘 실행되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 비트코인 콤프라고 해서 컴피그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컴피그 파일을 요렇게 서버 1, 그 다음에 트랜잭션 인덱스 1, 데몬 1이라고 이런 설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증 정보를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그 서버에서 일렉트럼이나 이런 곳 쪽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는 그 역할이고, 데모는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돌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돌게 해놓고, 그리고 인증 정보라고 해서 풀크럼하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코어를 연결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RPC 오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RCP 오스를 어떻게 하는지 이 파이썬 코드를 받아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 해시된 어떤 값이 나오거든요. 그 값을 이제 인증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컴프 파일에 쭉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파일을 요 값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생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코어가 자동으로 그 리눅스가 재부팅 되거나 이래도 실행되도록 이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절차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해결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등록하기 위한 이런 옵션들 셀프 카스타드님 자료를 보고 여기다가 다 넣었고, 다만 여기에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변수 처리를 했는데, 일단 내가 리눅스에 들어가서 사용자명을 여기다가 넣는데, 리눅스의 사용자명을 넣는데 이것을 제 사용자를 여기다 그냥 박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서로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유저네임을 변수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에 대한 프로세스를 일단 한번 종료시킨 다음에 enable이라고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 비트코인 D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코어를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비트코인 D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얘를 활성화 시키고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를 누릅니다. 이렇게 enable을 시켜 놓으면 이제 재부팅이 돼도 비트코인 코어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는데, 이 스타트에서도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종 10번 정도 이 스타트를 하면 이 액티브 상태가 되거든요. 이 시스템 CTL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액티브 상태가 되어야 이게 성공하는 건데, 이 액티브 상태인지를 계속 확인해서 액티브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10번 정도 재시도를 하는 이런 코드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요걸 해결한 이 프로세스를 넣지 않았을 때는 계속 실패를 했는데, 이 프로세스를 넣고 나서 이제 한방 설치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해결을 했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체인 정보, 전체 장부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그 절차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코어에 대한 설치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끝나고 나면 이제 토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는데, 자, 토르를 왜 설정하냐면, 일단 내 비트코인 전체 장부, 즉 타임체인을 인바운드 트래픽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다른 노드에서 가지고 오는데, 토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내가 다른 곳에 장부를 연결할 때는 일반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보낼 때는 제가 공유기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토르 설정 쭉 했습니다. 그래서 토르도 이런 스타트 할 때 문제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 10번 정도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이렇게 토르를 설치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포트를 열어서 동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시작까지 등록을 하고 포트를 열고 재시작을 해서 쭉 하게 되면 이제 토르가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르에 대한 설정 파일을 이렇게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히든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포트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히든 서비스를 설정해 놔야지 나중에 이쪽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연결하는 비트코인 노드와 연결하는 그런 쪽에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니언이라고 해서 토르를 사용하도록 해놨고, 이런 옵션 값들 잘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연결은 토르를 통해서 허용하게 하고, 아웃바운드는 일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토르 주소가 나오는데, 이제 토르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터널 IP라고 해서 토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설정을 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르 주소를 생성을 해서 이제 집어넣는 그런 단계를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지갑을 연결할 때, 마치오니 지갑을 풀크럼하고 연결할 때도 이 토르 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토르 주소는 나중에 이렇게 토르 언더바 서머리라고 하는 제이슨 파일로 이런 제이슨이라고 하는 포맷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재시작을 하고 비트코인 코어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쭉 해놨습니다. 자, 그럼 토르 설정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실행하도록 하고 이런 게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성공적으로 토르가 스타트가 되고 나면 이제 연결 테스트를 합니다. 토르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check.toruproject.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뭔가 HTML 그 코드 같은 거를 불러오게 되면 이게 성공하는 이런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 접속하게 이렇게 해서 테스트, 연결 테스트를 쭉 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 도루 서비스 상태 체크 쫙 하게 해놨고, 그래서 토루 설정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토르에 대한 요약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이 요약 정보는 이 제이슨 파일로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이슨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뭐 나노라고 하는 이 리눅스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가 있어요. 일종의 메모장인데 그거를 열어서 보면 긴 문자열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복사해서 이제 왓촌이 지갑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이 작업을 할 테니까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ru summary.json이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된다.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서 설명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끝나면 요 명령어를 통해서 블록 다운로드 로그가 쭉 나옵니다. 자, 이 명령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막 돌아가는 것. 지금 이제 블록이 동기화를 받기 시작하는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0 블록이 지금 25만 블록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용량이 작아서 엄청나게 빠르게 받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명령어를 사용하면 tail 요걸 명령어를 사용하면 요런 화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풀크럼을 설치하게 되는데, 풀크럼은 일렉트럼 서버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속도가 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풀크럼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크럼으로 이제 넘어가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풀크럼 쪽을 호출을 해서 이제 여기서 풀크럼과 관련된 이제 설치를 쭉 하게 됩니다. 자, 풀크럼은 중간에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 리눅스의 루트 권한,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야지 이게 중간에 끊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받은 키 값을 가지고 뒤쪽에 그 권한 따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쭉 패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여기 이렇게 보여드렸던 여기 토루 요약 정보까지 끝나고 나면 비밀번호 한번 입력하라고 하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비밀번호 한번 입력하는 것만으로 이제 풀크럼까지 쭉 설치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다시 관리자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 번, 10번까지 시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종 풀크럼과 관련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들도 변수로 만들어 놨고, 이게 지금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이 구현한 표현 규칙이 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커서에서 사용하는 이 클로드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만들어 주는 대로 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놨고, 이제 설치에 대한 항목들 여기 보이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공간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검증을 하는데, 왜 검증을 하게 커서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면 설치가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풀크럼 설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이제 풀크럼과 관련된 기본 설치 파일, 그다음에 이 풀크럼의 이 버전이 있는데, 버전은
1.10 버전 기준으로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전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버전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버전을 바꾸면 되고요. 만약에 그 코어의 버전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한다면 여기서 이 숫자를 바꿉니다. 28.1 버전 기준으로 지금 설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체크성 파일, 서명 파일까지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GPG 키를 가져온다. 이렇게 키를 갖고 와서 쭉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고 다 서명 검증이 되면 쭉쭉 넘어갔고요. 검증이 다 되고 나면 이 파일 다운로드 받은 것 압축 해제를 하고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복사를 하는데, 이 풀크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요게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나머지 것들은 제 리눅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풀크럼 여기 있고, 풀크럼 DB는 이쪽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풀크럼 서비스에 대한 항목들 여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복사를 여기다가 쭉 압축한 거 끝내서 복사하고, 복사되고 나면 이제 설치 폴더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인증서, SSL 인증서라는 것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SSL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SSL 인증서 이걸 어디서 설치하냐면 여기 위에서, 맨 위에서, 여기서 여기 안 넣어놨네요. 제가 나중에 넣어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픈 SSL을 설치 안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픈 SSL 여기 설치를 한 다음에 인증서를 받아서 풀크럼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기본값 넣어놨고, 그다음에 특히 이 풀크럼 같은 경우에 일렉트럼에 비해서 좀 빠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패스트 싱크라고 해서 블록을 한 번에 몇 개씩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기본값이 그 셀프 카스타드님 자료에 보면 기본값이 5,000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램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0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램을 한 1기가 정도 먹는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풀크럼이 지금은 그 블록이 다 싱크가 안 돼서, 이 캐시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램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메모리가 7.5기가를 쓸 수 있는데 8기가짜리를 제가 업로드를 쓰니까요. 그래서 많이 쓸 때는 4기가, 5기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4기가, 5기가 이렇게 풀크럼이 써버리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주 이런 풀크럼에 접속해서 제 지갑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1000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0으로 해놨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만 자그마한 기기에서는 동작할 정도로는 이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설치 전에 이 fulcrum.sh에 접속해서 값을 늘리시면 돼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풀크럼 설치 버전 확인하고 시스템 파일,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그 파일을 이렇게 쭉 또 등록을 해줍니다. 셀프 카스타드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를 제가 이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로드를 하고 이네이블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시스템 스타트에 대한 이 명령어로 인해서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10번까지 계속 시도를 하면서 액티브 상태가 될 때까지 시도를 한다. 10번 넘어가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설치를 해봤는데 10번 넘어가기 전에 이게 대부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시도 횟수 설정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로그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필요한데요. 그 로그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sudo journal ctl fulcrum.service입니다. 자, 이걸 입력하면 여기에 있는 요 화면처럼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풀로드가 동기화되면 이것을 캐시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빠른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이거는 블록은 뭐 트랜잭션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역할을 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풀크럼 서버에 요게 이제 동기화가 되고 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일단 제 노드를 이 동기화가 다 될 때까지 지금 요 시간 기준으로 27만 개 정도 블록을 받고 있는데요. 요걸 다 받고 나서 토르로 만들어진 그 주소를 이 풀크럼 연결해서 와치온니 지갑까지 연결하는 그 과정까지 돼야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블록 동기화를 하니까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동작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나서 GitHub 주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어떤 상황에서 너무 기뻐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도 나중에 혹시 사용하실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려놔야 이걸 보면서 좀 감안을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설치하고 지우고를 뭐 수십 번을 했습니다. 자, 그때 너무 하는 게 번거로워서 이 삭제하는 것도 그냥 스크립트로 쭉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삭제도 일단은 비트코인 코어 관련해서 그 서비스를 스탑하고 그 다음에 각종 명령어 삭제하고 찌꺼기 지우고 폴더 지우고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 토르, 풀크럼까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disable 비트코인 D 토르 풀크럼 이런 거 활성화하면 비활성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del.sh도 명령어로 그 관리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로 입력을 하면 한 방에 싹 지워지기 때문에 설치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보거나 뭐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제가 요거를 테스트한 환경은 일단 오드로이드 H4라고 하는 그 x86 기반의 N100 N95 칩이 달려있는 x86 기반의 기기고요. 그리고 우분투 22.04 서버 버전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서버 버전이고 이 서버 버전에는 오픈 SSL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스펙이다. 그래서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아니면 뭐 N100 칩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비안 그 리눅스라든가 뭐 다른 것에서는 제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별로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연동까지 와치온니 지갑을 요 풀크럼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걸로 끝나고 나면 주소를 공개할 테니까요. 주소를 공개받은 이후에는 자유롭게 포크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